지난 시간에 SN2 반응을 했습니다. 친핵성 치환 반응은 SN2 반응과 SN1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N1 반응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Substitution Nucleophilic Unimolecular Reaction입니다. 유니란 얘기는 영어로 하나, 단일이란 뜻이죠. 유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뭘 입어요? 유니폼 입죠? 폼이 유니, 단일되었다. 그래서 유니폼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여기도 친핵성 치환 반응의 반응 속도에서 유니모리큘라, 한 분자만 참여를 했다. 반응 속도에. 그래서 SN1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N2는 Substitution Nucleophilic 바이몰리큘러였죠. 바이몰리큘러. 두 분자가 참여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자가 참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반응 기질, 즉 substrate Rx의 농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 반응을 SN1 반응이라고 한다. 이 반응은 두 단계로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분자 반응이라 유니몰리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니몰리큘라 여기 유니몰리큘라 있죠. 유니몰리큘라. 자, 단일 분자만이 반응 속도에 참여한다. 즉 여기 있는 이런 सब스트레이트 터셔리 부칠 브로마이드하고 물하고의 반응에서 이건 친핵체고 이 터셔리 부칠 브로마이드는 सब스트레이트 기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N1 반응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우리 SN2에서는 이 친핵체가 이탈기가 있는 이 뒤편으로 백사이드 어택을 했습니다. 근데 SN1 반응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브로미 하이드록시로 치환되었습니다. 이때 이 반응은 반응 속도에 이 터셔리 부칠 브로마이드의 농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SN1 반응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응 속도는 K 하고서 그 터셔리 부칠 브로마이드의 농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 농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SN1 반응 이렇게 표시하죠. 자, SN1 반응은 3차 알킬 할라이드 여기 3차 알킬 할라이드에 잘 일어납니다. 1차 알킬 할라이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SN2 반응은 거꾸로 날씬한 숲이 우거지지 않은 그런 1차 알킬 할라이드 반응이 잘 일어났어요. 그래야지만이 친해체가 이탈기가 붙은 탄소로 잘 찾아가요. 이렇게 3차인 경우는 숲이 우거져 갖고 즉 입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납니까? 이 3차는 이탈기가 붙은 탄소가 이 메칠기에 가려져 갖고 실질적인 요 탄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대신 सब스트레이트가 1차인 경우는 이것처럼 브로미 이탈기가 붙은 탄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까만 거를. 그쵸? 여기는 입체장애가 덜 받기 때문에 이런 सब스트레이트는 1차 알킬 할라이드에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SN2 반응은 1차 알킬 할라이드에 잘 일어나는데 SN1 반응은 이런 게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SN1 반응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입체장애가 장애 상관없이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SN1 반응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메커니즘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반응 속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 1에서는 그 기질, substrate의 알킬 할라이드에서 먼저 끊어집니다. 탄소하고 할로겐하고 끊어져요. 끊어져 갖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즉 느리게 반응이 진행돼. 보시는 것처럼 터셔리 부칠 브로마이드에서 브롬이 떨어져 나가는데 매우 느려.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에 이렇게 터셔리 부칠
터셔리 부틸 카보캐타이온을 만들어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터셔리 부틸 브로마이드가 터셔리 부틸 카보캐타이온이 서브스트레이트 친액체를 공격을 받아서 빠르게 그 이탈기에 있던 자리에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빨리 진행돼. 왜? 여기가 파트너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빨리 파트너를 만나려고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은 첫 번째 단계는 탄소와 할로겐의 결합이 끊어지는 단계. 그래서 탄소 양이온을 생성하는 단계고, 이 반응은 천천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떨어지면 외로우니까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 이탈기가. 근데 한번 떨어졌으면 이 싱글이 되면은 빨리 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지배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만약에 4시간 걸렸다. 두 번째 단계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총 5시간에 걸렸는데 실제 반응 속도를 지배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야? 4시간 걸리는 단계죠. 만약에 2단계를 2시간으로 줄인다면은 반응은 얘는 그대로 1시간이니까 3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즉 카르보 양이온을 만드는 단계가 항상 슬로우 단계, 즉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단계, 이 단계가 전체적인 반응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고로 이 반응의 속도식은 이 알켈 할라이드에서 이 카르보캐타이온을 만드는 그게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의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SN2 반응에서는 동시니까 친액체의 농도도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친액체 상관없어요. 이 첫 번째 단계를 2시간 걸리느냐, 4시간 걸리느냐, 6시간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카르보캐타이온, 양이온만 되면은, 싱글만 되면은 친액체가 붙는 거는 1시간이면, 뭐든지 1시간이면 돼요. 여기서 2시간 걸린 카르보캐타이온이든, 4시간 걸린 카르보캐타이온이든, 6시간 걸린 카르보캐타이온이든, 어떻든 간에 얘는 1시간이면 돼. 고로 친액체의 농도에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1시간이니까. 첫 번째 단계인, 이게 1차 알켈 할라이드는 만약에 2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리고, 이 3차 카르보 양이온은 4시간 걸리면은 이게 중요한 농도예요, 이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SN 완반응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기질의 알킬과 할로겐이 끊어지는, 그래서 터셔리 부틸 카르보 양이온을 만드는 이 단계가 반응 속도를 지배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알킬 할라이드에 느리게 진행돼서 카르보 알킬 양이온을 만든다. 즉 이탈기가 떨어져 나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킬 양이온의 친액체의 공격을 받아서 빠른 단계로 알킬 친액체가 치환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반응을 에너지 프로파일로 그린다면은 반응물의 단계에서 첫 번째 1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에서 전 상태를 거쳐갖고 여기가 카르보 양이온, 탄소 양이온을 만드는 단계가 첫 번째 1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친액체와 카르보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치환된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에너지가 높아요.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높은 고개를 올라가는데 힘이 드는 만큼 이 단계를 올라가는 데가 전체적인 시간에 좌우한다. 이거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N1 반응과 달리 SN2 반응은 두 단계라는 뜻으로 에너지 프로파일도 두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SN1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은 SN1 반응에서 우리 중간체가 뭐였어요? 탄소 양이온이었어요. 결국에 탄소 양이온을 얼마큼 잘 만드느냐가 반응 속도를 빨리 가게 하기도 하고 탄소 양이온은 천천히 생기면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되기 위한 그런 그 형태들이 재배열도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을 배웠어요. 우리 6장에서 배웠죠. 탄소 양이온 안정성은 제일
1차보다는 2차가 안정하고 2차보다는 3차 양이온이 안정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SN1 반응은 이렇게 터셔리 붙일기가 있는 즉 3차를 만드는 단계가 더 안정한데 지금 이것은 보시면은 이 할로겐 떨어지는 자리가 이 탄소가 몇 차 탄소예요? 2차 탄소죠. 그러면 2차 카르보 양이온을 만들었어요. 근데 2차보다는 뭐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3차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차 탄소에 붙어있는 이 H가 즉 여기서 전체적으로 H- 톡 하고 떨어져서 2차 탄소 양이온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3차 탄소 양이온에 카르보 양이온이 생겨. 그러면 2차 탄소 양이온보다 3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니까 지 스스로가 1, 2 여기와 요거 탄소 바로 옆이니까 1번, 2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1, 2라는 얘기 옆자리라는 뜻입니다. 1, 3라면 하나 건너뛴 거지만 1, 2라 그러면 바로 옆자리를 의미합니다. 1, 2번이니까. 그래서 H-가 통째로 뚝 떨어져서 C+ 쪽으로 가기 때문에 3차 양이온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 리어레인지먼트입니다. 리어레인지먼트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보다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양이온 3차가 된 상태에서 친핵차가 들어오면은 이것처럼 3차 위치에 친핵차가 붙은 이런 그 치환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SN1 반응에서 입체 화학식을 본다면은 탄소 양이온을 만드는 단계인데, 탄소 양이온은 이미 앞에서 봤지만 탄소 양이온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플랫해. 즉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평면을 중심으로 앞, 뒤로, 즉 좌우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핵체가 왼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왜? 탄소 양이온은 지금 이 브롬이 있던 자리가, 여기 브롬이 있었다면은 브롬이 있던 자리가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싱글로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친핵체가 왼쪽으로 와도 되고 오른쪽으로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이탈기 있던 자리에 반대편이라 해서 인버전이라는 형태로 쓸 수 있고, SN2처럼 또 브롬이 있던 자리로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친핵체가 들어오니까 리텐션, 보존이 됐다는 얘기, 입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친핵체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상관없습니다. SN2에서는 어땠었어요? 이탈기가 있는 백사이드 어택, 반대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산이 뒤집힌 그런 형태를 만드는데, 지금은 뭐야? 우산대가 먼저 빠져나간 거야. 우산 손잡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산을 가리는 천만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왼쪽에 다뤄도 되고 오른쪽에 다뤄도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산대가 있던 자리를 가면은 리텐션, 우산대가 없던 반대로 가면 인버전. 그래서 두 개가 다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5장에서 배웠죠. 라세믹 믹스처라고 배웠습니다. 라세믹 믹스처. 즉 50%는 친핵체가 인버전 형태로 존재하고 50%는 친핵체가 리텐션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반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반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좌우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50대 5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산대가 있다면은 이 할로겐은 떨어져 나간 자리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리텐션과 인버전에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이 입체적인 형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S폼하고 R폼이, 즉 인버전된 S폼과 리텐션된 R폼이 50대 50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을 우리는 입체화학적으로 라세믹 믹스처라고 5장에서 배웠습니다. 고로 결론을 내리면은 SN1 반응은 50대 50 라세믹 믹스처를 형성한다. SN2는 어떻게 됐다고요? 100% 인버전이 일어났어요. 자, 한편 SN1 반응에서 알킬 할라이드 구조가 어떤 형태가 좋을까? 뭐 이미 설명을 드린 거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SN1 반응은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누가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 수 있는 3차일수록 유리하다. 3차일수록 유리하다. 3차일수록. 즉, 메칠 양이온보다 1차 양이온이 1차보다는 2차 탄소 양이온이 2차보다는 3차 탄소 양이온이 잘 되기 때문에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제일 안정하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메칠 양이온보다는 1차보다는 아릴기 배웠죠? 이중결합에 붙어있는 탄소 아릴 케다이온이 안정하고 아릴이랑 벤질이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2차나 3차가 더 안정하다. 우리 라디칼은 어땠어요? 라디칼은 이 아릴이나 벤질이 3차 라디칼보다 더 안정했었어요. 그죠?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아릴 라디칼, 벤질 라디칼. 근데 양이온은 이것이 1차, 2차 중간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3차 탄소 양이온이 되는 것이 제일 안정화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예제를 또 이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입체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 이거는 쇠교 모양, 이건 반점선 모양이면은 새로운 친액체가 어떻게 들어가요? 50%는 1, 2 들어가고 50%는 반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확률은 뭐야? 이렇게 여기가 카르보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1, 2 들어가도 되고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리텐션 된 것도 50%, 이것처럼 반전, 인버전 된 것도 50%, 50대 5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대 50이 섞여 있다면은 무슨 화합물? 라세믹 믹스처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이탈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친액체가 들어가는 리텐션. 이 리텐션 된 거죠. 그리고 이탈기가 있던 자리와 반대쪽으로 들어간 것은 인버전 된 거. 그죠? 그 의미로 하시면. SN2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100% 인버전 된 것만 나왔었어요. 자, 이제는 친액성 치환 반응과 이제 전체적인 용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매. 우리가 용매라는 것은 뭐야? 용지를 녹일 수 있는 것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이어서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의 영향은 SN1에서는 3차가 좋다. 반응 속도는 유니몰리큘러이기 때문에 सब스트레이트 농도만 관여한다. 입체화학적으로는 인버전 되는 거와 리텐션 되는 것이 50도 50 섞여서 라세믹스처를 만든다. 그쵸? 그리고 친액체의 농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용매의 영향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용매를 크게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매는 먼저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로 나누죠. 극성 용매는 즉 폴라 솔벤트, 비극성 용매는 non-폴라 솔벤트입니다. 자, 극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보시고 극성 용매 중에 즉 극성이라는 얘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운이 확실한 거죠. 양성자성 용매라고 합니다. 양성자성 극성 용매. 즉 양성자 프로톤을 H+를 줄 수 있는 용매가 양성자성 용매예요. 그죠? 양성자성 용매고 비양성자성 용매는 non 프로틱 솔벤트라 그 폴라 솔벤트라 해갖고 비양성자성 즉 H+를 줄 수 없는 극성 용매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성 용매 프로틱 폴라 솔벤트는 물, 알코올, 사이올 이런 것들 전부 다 H+를 이렇게 떼줄 수 있죠. 그래서 H+를 떼게 되면은 H+와 HO-, RO-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극성이 있는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용매고 얘는 H+ 줄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극성 용매야. 어떤 거? DMSO, DMF, HMPT 이런 것들. 여기 있네요. 이거 DMSO, 다이메칠 설폭사이드 이렇게 폴라리티가 있죠. 이쪽으로 극성이 있죠. 다이메칠 설폭사이드. 다음 NN DMF, 다이메칠 포름아미드. 이게 포름아마이드죠. HCONH 극성이 있죠. 포름아미드. 다음에 HMPT, 헥사메틸렌 포스포러스 트리아마이드.
그쵸? HMPT. 여기가 아민기에 H가 있던 자리 두 개에 메칠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메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헥사 메칠 포로스 세 개의 MP, 트리아마이드. 그죠? 그래서 HMPT도 극성 용매고 이쪽으로 극성이 있죠. 다음에 여기 THF, 테트라하이드로퓨란 같은 거. 테트라하이드로퓨란 극성이 어디 쪽으로 쏠려요? 탄소는 2.5, 산소는 3.5니까 이쪽으로 극성이 쏠려 있죠. 그쵸? THF 같은 거. 이렇게 DMSO, DMF, HMPT, THF는 비양성자성 극성 용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SN2 반응에서 유래해요. 이런 양성자성 극성 용매는 SN1 쪽에서 좋고요. 그죠? 이거는 뭐야? 비극성 용매가 있습니다. 비극성 용매. 뭐 같은 거? 벤젠 같은 경우, 핵산 같은 경우. 이건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학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녹일 수 있는 용매는 이렇게 크게는 극성과 비극성, 좀 더 세분돼서는 극성 용매를 양성자성 극성 용매, 프로틱 폴라 솔벤트,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용매, 물, 알코올 이런 것들이죠. 비양성자성 용매, 프로틱 폴라 솔벤트, HMPT, DMSO, DMF, THF,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벤젠, 핵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카보캐다이온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양쪽에 이렇게 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카보캐다이온인 것은 이렇게 물 같은 것들이 극성 용매죠. 프로틱 폴라 솔벤트인데 극성 용매들이 이렇게 솔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솔베이션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게 그 용매의 음전하는 탄소 양요인이 양전화와 함께 그 안정화시켜. 즉 솔베이션이 일어나서 SN1 반응에서는 이런 극성 폴라 솔벤트가 유리한 단계를 만들고요. 다음 용매와 수소 결합은 상당히 음음전화와 다시 한번 안정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SN1 반응에서는 유리하게 된 겁니다. SN2 반응에서는 오히려 이런 극성 프로틱 솔벤트는 불리하게 되죠. 왜? H 플러스가 친액체와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가 친액체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름대로 어느 쪽에 어느가 중요해. 여기 써 있네요. 친액성 취환 반응에서 비극성 용매는 비극성 용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즉 친액성 취환 반응은 비극성에서 일어나지 않아. SN1 반응은 극성 용매인데 어떤 극성 용매?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반응 속에서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양성자성 SN1 반응은 양성자성 극성 용매가 좋다. 양성자성 극성 용매 좋다. SN2 반응은 뭐야? 비양성자성은 뭘 있었어요? DMSO, DMF, HMPT, THF 이런 것들이 비양성자성 극성 용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액성 취환 반응은 비극성에서는 안 일어나고요. SN1은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거. 그죠? SN1은. 그리고 SN2 반응은 H 플러스를 줄 수 없는 거. 이런 데서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1과 SN2 반응의
특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비교하는 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SN1 반응과 SN2 반응을 비교해 보면 반응 속도는 SN1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만 관여되는 속도 레이트는 K 하고서 RX의 농도에만 관여된다. SN2 반응은 어떻게 됐어? 두 분자가 참여하니까 서브스트레이트 RX와 친액체인 뉴클리오파일의 농도, 두 농도가 관여한다. 그래서 바이몰리큘라, 얘는 유니몰리큘라죠. 메커니즘은 얘는 두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탄소와 이탈기가 떨어지는 거. 두 번째, 만들어진 카르보 양이온에 친액체가 붙는 거. 그렇지만 SN2 반응은 한 번에 친액체가 이탈기 반대편에 탄소를 딱 공격해갖고 백사이드 어택해서 한 번에 치고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입체화학적으로는 SN1 반응은 이탈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리텐션, 즉 보존 50%와 이탈기에 있던 반대 자리에 들어가는 인버전되는 50%, 그래서 50대 50 섞여서 라세믹 믹스처를 만들죠. 그런데 SN2 반응은 입체 중심에 그 배열에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인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R폼은 S폼이 되는 겁니다. 100%. 한편 구조는 어떤 것이 좋으냐? 2차 알킬하고 벤젠, 뭐 이렇게 벤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일어나는데 제일 좋은 것은 3차가 제일 잘 일어나요. 그렇죠?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게 2차 아릴, 벤질 이런 겁니다. 1차는 잘 안 일어나죠. 반대로 SN2 반응은 알킬 할라이드가 날씬한 메칠이나 이 1차 알킬 할로겐이 잘 일어나죠. 왜? 이탈기와 붙은 탄소를 찾기가 쉬운 거예요. 3차는 정글이 우거져 갖고 숲이 우거져 갖고 즉 입차 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탈기의 영향은 SN1 반응에서는 어떤 이탈기가 좋아요? 이탈기가 덩치가 큰 요오드가 좋아요. 왜? 그래 잘 떨어져. 이탈기가 잘 떨어지에 SN1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SN2 반응에서도 이탈기가 요오드일 때 잘 떨어져요. 왜? 얘는 동시에 치고받고 할 때니까 어떻든 간에 텅 쳐줄 때도 잘 떨어지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1차 SN1이든 SN2든 이탈기는 덩치가 큰 요오드가 잘 떨어져 나간다. 그죠? 한편 친액체의 영향은 SN1 반응에서는 관여를 직접 안 하잖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만 관여하기 때문에 친액체 영향은 거의 안 받아. 약하게 받아. 그죠? 근데 SN2 반응에서는 친액체가 이탈기가 있는 탄소를 빵 치해야 되니까 친액체가 센 놈일수록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탈기 영향은 어떻게 보면 SN1에 더 많이 받는 거죠. 왜? 1단계에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요드가 제일 잘 된다. SN2 반응에서도 잘 떨어지는 힘이 좋으니까 저기보다는 덜 하지만 SN1보다는 덜 하지만 요드가 잘 떨어지는 게 좋다. 한편 친액체는 센 것일수록 SN2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 SN1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다. 용매를 정리하면은 용매는 SN1 반응은 양성자성 용매, 즉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용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SN2는 비양성자성 용매 HMPT, DMSO, DMF, THF 이런 것들이 잘 된다. 비극성 용매는 취급하지 않는다. 자, 이 표로서 여러분들은 SN1 반응과 SN2 반응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SN1 반응과 SN2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케미칼에서 일어나는데 생체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친액성 취염 반응을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생화학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화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보겠지만 여기에서도 어떻든 간에 그 반응 자체가 SN2 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SN2 반응.
요게 이제 친해체 역할을 하겠죠. 요게. 그죠?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친해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여기 친해체 역할을 하는 게 얘가 여기를 빵 치면은 여기에 이 전체가 이탈기가 되는 거죠. 포스포러스 트리아마이드가 포스포릭 형태가 이게 이제 이탈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이올이 쳐서 SN2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죠? 그래갖고 원하는 사이오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생화학적 어세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또 다른 이렇게 이제 화합물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친액체가 여기 탄소를 쳐서 실은 여기 이제 설퍽사이드 전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탈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암모늄 형태도 잘 떨어지는 이탈기가 되는 거니까 나가고요. 여기 이제 할로겐이 있는 쪽에서도 나가고 자, 우선 생체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 시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SN2 반응 그러면 뭐가 뭔지를 잘 이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제 특별한 걸 챙겨 보여야 되는데 이 할로겐화 비닐, 할로겐화 아릴 여기에서 취한 반응이 어떤가를 한번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sp2 혼성탄소에서 할로겐기가 결합된 할로젠화 바이닐과 할로젠화 아릴의 친핵성 취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를 잘 두세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나 할로겐화 아릴의 경우 몇 가지 예외는 있다. 힘들게 만들죠. 안 된다 그러는 거라 또 되는 것도 예외가 있다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sp2 혼성교단수인 바닐의 비닐기에 여기 이제 비닐기죠. 이 비닐기에 할로겐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친액체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탈이 떨어지는 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벤질 위치에도 마찬가지, 아릴 위치에도 마찬가지고, 아릴은 뭐야? 벤젠고리에 있는 이중결합에 있는 거예요. 페닐이죠, 페닐. 어떻게 보면은, 그죠? 페닐 브로모 벤젠이니까, 할로벤젠이니까,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죠? 할로겐 아릴이니까. 그래서, 취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잘 봐야 돼요. 탄소 양이온은 생성되기가 어려워. 즉, 이탈기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즉, 비닐 플러스 이온이라는 얘기가 이 비닐기에 여기에 파이 전자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또 탄소 양이온, 탄소가 부족한 형태 생겨요. 비닐기에 이 전자가 도와주는데 여기도 벤젠고리는 6파이가 되는 파이 전자가 있어. 우리 왜 햄버거 모양 옆에서 본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파이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가 전자가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자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게 대외 조건이래야지 할로겐이 전자를 뺏어가니까 이게 툭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죠? 비닐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파이 전자 때문에 친액체의 접근이 어렵다. 자, 파이 전자, 비닐기의 파이 전자도 전자가 풍부한 거고, 벤젠고리의 6파이의 파이 전자도 전자가 매우 풍부한데, 새로운 친액체가 덤비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도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닐이나 아릴 할라이드는 친액성 취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단 아릴일 경우에 몇 가지 예외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벤젠고리에 니트르기가 있어갖고 전자를 이쪽 확 당기면은 저쪽으로 갈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자리 화면 하나 도망갔네. 그 전리 들어갈 전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는 반응이 된다 하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여기에 니트로기가 있으면은 니트로기는 일렉트론 외지드로잉 그룹이에요. 파이전자를 이쪽에서 끌어가요. 파라 위치에서. 그럼 여기가 전자가 좀 가벼워지니까 그때 친해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니트로벤젠에 붙어 있는 할로겐인 경우는 SM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우리는 또 특별한 경우 친핵성 방향조 치환 반응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되는데